코로나19 확진자가 늘고 있는 사이 인천에서 고3 학생까지 확진 판정을 받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직전 교육당국과 지역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27일부터 교통 소외 지역과 전철역 등 주요 거점을 오가는 인천 이음버스를 운행합니다. 부평과 계양 지역에도 각각 1개 노선이 생겼습니다.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조직위가 코로나19로 지난 7월 영화제에서 공개하지 못했던 작품들을 인천공항 VR 가상여행 전시회에서 선보였습니다. 인천의 한 신축 공사장 가림막에 고흐와 모네, 드가 등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들의 그림이 등장했습니다. 지자체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도에 나섰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2021학년도 수능이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해 수능 시험이 2주가량 연기되면서 올해는 수능 실시 이후 처음으로 12월에 시험이 진행되는데요. 수능을 앞두고 인천에서 고3 학생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는 등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혹시 모를 감염 우려에 수험생과 교육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인천의 한 고등학교 교실. 평일이지만 학교에 등교한 학생은 없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두고 모든 고등학교가 감염 예방을 위해 원격 수업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26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83명으로 지난 3월 6일 이후 약 8개월 만에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인천에서는 지난 25일 고3 학생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수능을 앞둔 수험생의 안전에도 빨간불이 켜진 상황. 일선 학교들도 학생들에게 안전수칙과 수능일 행동 요령 등을 알리며 수험생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걱정이 많죠. 방역이 최우선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일주일 앞둔 상황에 시험에 영향을 주게 된다면 그러한 방역과 또 그 안정감을 갖도록 이러한 내용들이 조금 학생들한테 전파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인천에서 수능을 치르는 학생은 모두 24,717명, 수험장은 57곳입니다. 인천시 교육청은 코로나19 확진자를 위한 수험장 2곳을 마련하고 학교 5곳을 자가격리 중인 학생들이 시험을 볼 수 있는 별도 시험장으로 지정했습니다. 또 수능 당일 시험장 앞 응원 행사를 전면 금지하고 지역 내 모든 중고등학교에 수능 다음 날 원격 수업을 권고했습니다. 시험장에 대한 방역 관리 그리고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 대책을 마련했고 확대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고요. 보건당국과 이제 수험생 중에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나오는지를 좀 확인을 하면서 그 감염병 확산 추이를 좀 살피면서 대응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교육부는 26일 브리핑을 열고 확진자 172명까지 응시할 병상을 확보했다며 수능 전날 수험생 중에서 검사 대상자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시험 기회를 반드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전한 수능 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민 모두가 방역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다시 한번 절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고 당장 실천해 주셔야만 안전한 수능 시험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수능을 일주일 앞둔 시점에서 또다시 코로나19가 확산하자 교육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 지역의 한 병원이 코로나19 자체 검사 기관으로 선정되면서 검사 시간이 크게 단축됐습니다. 김포 우리병원은 최근 환자 검체를 직접 검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질병관리청의 자격검증 시험을 거쳐 코로나19 자체 검사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결과 통보까지 12시간 이상 소요됐던 코로나19 검사 시간은 4시간까지 단축됐습니다. 김포시가 거리두기 2단계 시행 기간 동안 민간 체육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제대로 지키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김포시는 12월 7일까지 2주 동안 민간 체육시설 524곳을 대상으로 오후 9시 이후에 운영을 중단하는지 또 지침에 따라 수용 인원을 제한하거나 마스크를 착용하게 하는지를 집중적으로 점검합니다. 방역수칙을 위반한 체육시설은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며 이후에도 수칙을 위반하는 곳은 집합 금지나 운영 중단 조치될 수 있습니다.
네, 인천시가 버스 노선 개편을 준비 중인데요. 첫 주자로 인천 이음버스가 선을 보였습니다. 인천 이음버스, 교통 소외 지역을 지하철역, 관공서 등 주요 거점과 연결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데요. 우리 지역인 부평과 계양 지역에서도 인천 이음버스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천 이음버스가 27일부터 운행을 시작합니다. 그동안 시내버스 이용이 어려웠던 교통 소외 지역과 전철역 등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것이 인천 이음버스의 역할. 우선 7개 노선, 14대의 버스가 시민들을 찾아갑니다. 부평과 계양 지역에도 각각 1개 노선이 생깁니다. 부평 지역에는 삼산 서해 아파트를 기점으로 북의 종합시장과 북해역 등을 경유하는 인천 이음 61번 버스가, 계양 지역에는 교통연수원을 기점으로 경인교대와 임항역 등을 경유하는 인천 이음 71번 버스가 운행을 시작합니다. 지선버스라든가 간선버스가 들어갈 수 없는 골목골목에 어르신이라든가 또는 교통불편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투입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번에 종료되는 한정 면허업체의 운수 종사자들이 인천 이음버스의 운행을 맡게 됐습니다. 면허 종료로 발생할 운전자들의 실업 문제도 함께 해결한 겁니다. 이런 골목길에 지금 버스들이 많이 없어서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서 개통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저희 한정면허 기사들도 일자리가 많이 창출이 돼가지고 되게 좋은 기회로 지금 이음버스가 개통이 돼서 기분이 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인천 이음버스의 요금은 시내버스와 같습니다. 인천시는 올 연말까지 인천 이음버스를 18개 노선 42대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산업은 바로 여행과 항공입니다. 매년 항공 수요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던 인천국제공항은 사람들의 발길이 뚝 끊겼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항에서 여행을 주제로 한 가상 콘텐츠 전시회가 열려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유럽과 미주 등에서 온 다양한 작품과 함께 잠시나마 나들이 떠나보시죠. 이정하 기자입니다. 비행기 창을 응용해 만든 설치물이 시선을 사로잡고 기내를 본딴 체험관에 해외로 떠날 수 있는 임시 여권까지 준비됐습니다. 주제는 가상으로 떠나는 여행. 과거 여행객들로 붐비던 공항이 전시회장으로 변신했습니다. 가상 공간을 통한 VR이라든 이런 것을 통해서 전시가 되는 것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한된 여권 수요 진행된 것이 참 아쉽지만 지난해 베니스 국제영화제 수상작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 10여 편이 공개됐습니다. AR과 VR 형태 등을 혼합한 확장 현실, 이른바 XR 기술을 기반으로 한 뉴미디어 콘텐츠입니다. 이곳 인천국제공항은 코로나19에 하늘길이 막히면서 정막만 감돌고 있는데요. 여행에서 영감을 받은 이색적인 전시회가 열리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부분은 지난 7월 열린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코로나19에 일부 취소되면서 전시하지 못했던 작품들. 이번에야말로 빛을 보게 된 겁니다. 지역과 지역을 연결하는 게 공항이고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또 세계 영화와 한국의 영화를 연결한 시냅스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강화시키는 어떤 그 서로의 협업을 좀 만들어내서 전 세계 여행길이 사실상 모두 끊긴 가운데 대리만족을 느낄 수 있는 가상 여행 전시는 다음 달 13일까지 이어집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하입니다. 거리를 다니면 곳곳에서 공사 현장 가림막을 볼 수 있는데요. 시야를 가리고 삭막한 느낌마저 주던 가림막이 벽화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배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신축공사장에 늘어선 사람들 335 모여 가림막을 캔버스 삼아 그림을 그립니다. 삭막했던 공사장 가림막은 고흐, 모네, 드가 등 프랑스 인상주의 거장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갤러리로 변신했습니다.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깁니다. 제가 참여한 작품은 빈센트 반 고흐의 1890년작 꽃피는 아몬드 나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새 생명과 희망을 뜻하는 작품이기에 굉장히 뿌듯하고 의미가 깊다고 생각합니다. 건설사가 벽화 재료를 제공하고
지역 주민과 벽화 전문가들이 자원봉사로 만든 길이 240m, 높이 3m의 벽화거리. 인천시는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지난 5월부터 공사장 가림막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공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게시 공간을 마련하거나 지역 맞춤 이슈를 담아 지역 경쟁력을 높이며 아트 펜스나 미디어 아트를 활용해 도심 속 볼거리를 제공하고 시민이 참여하는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정주의식을 높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시는 벽화거리 사업을 확대할 방침입니다. 시에서는 이와 같이 공사 현장 가림막이나 옹벽, 담장 등 같이 좀 더 불편한 공간들을 사람들에게 좀 더 친근한 모습으로 바꾸기 위해서 그러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공사장 가림막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인천시 디자인 정책 관련 자료는 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부천시가 부천시 주거복지센터 운영을 부천도시공사에 맡겼습니다. 주거복지센터는 시민에게 주거복지 정보를 제공하고 주거복지 특화 사례 관리와 지역 특화형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전담 기관인데요. 부천 지역 민관 주거복지 네트워크를 구축해 시민에게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부천도시공사는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회 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포시가 올해 전국지방자치 종합경쟁력 평가에서 6위를 차지해 지난해 10위에서 4단계 상승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김포시는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한 한국지방자치 경쟁력 지수평가에서 1000점 만점에 636.99를 받아 종합경쟁력 순위 6위를 차지했습니다. 김포시는 행정이나 재정, 환경 지표가 담긴 경영활동 부문과 인구, 보건복지, 교육 문화 지표가 담긴 경영성과 부문에서는 전국 4위를 기록했습니다. 야성미 넘치는 자칭 의리의 남자, 배우 김보성. 그가 삭발한 이유를 아십니까? 김보성 씨의 아내도 남편을 따라 3년이나 길렀던 머리를 짧게 잘랐다고 합니다. 배우 김민정도 어느 날 갑자기 숏커트 헤어로 나타나 화제를 모았죠. 이들이 애써 기른 머리를 짧게 자른 데는 공통의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소아암 환자들을 위한 가발을 만드는 데 써달라고 기부한 겁니다.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카락이 심하게 빠지는 아이들을 위한 거죠. 항균 처리가 된 100% 인모 가발은 수백만 원이나 하기 때문에 가뜩이나 치료비로 어려운 가족들의 부담이 큰데요. 아이들을 위해 머리카락을 나누자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나, 어린 암 환자들을 위한 머리카락 나눔이란 뜻입니다. 임관 후 4년 동안 소중하게 길러온 45cm를 기부한 해군 대위. 암 투병 중이신 부모님을 간호하면서 같은 병실에 있던 소아 뇌종양 환자를 보고 머리카락을 자르기로 했다는 육군 39사단 중사도 있습니다. 창원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졸업단원들과 창원 남중학교 3학년 학생과 교사, 목포 항도여중 학생과 교사 등 어머나 운동은 유명인뿐 아니라 전국의 학생, 군인, 공무원 등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년 1,600여 명이나 발생하는 소아암 환자들을 위해 많은 이들이 머리카락 나눔, 어머나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짧게, 나누는 마음은 길게. 초겨울의 문턱에 다가서는 요즘, 나눔의 물결이 전국의 소아암 환자들의 마음을 훈훈하게 녹이길 기대해봅니다. 헬로티비 브리핑이었습니다. 김포시가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김포시는 올해 경기도 시군 종합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아 기관 표창과 함께 시상금 1억 원을 받습니다. 김포시는 이번 평가에서 일자리와 복지, 환경 분야를 비롯한 행정 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았습니다.